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수출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자동차 부분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면서 수출이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의 수출 개선이 전망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만 선별적인 수출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실제로 수출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또 시장의 흐름이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대안을 찾기에 바쁘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몸값을 낮춘 신규 상장주들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신규 상장주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제 직구족이라는 것은 그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해외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2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수출이 매우 부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도 반영되면서 소폭이나마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1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무역협회는 5,610억 달러의 수출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약 3.3%, 큰 폭은 아니지만 수출이 소폭이나마 개선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 부분이 10%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재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견인되는 부분, 5G형 서비스 증가도 반도체 수요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분도 2.2% 소폭이지만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양적 성장은 내년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질적 성장을 좀 이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함이 높은 유화라든지 석화 부분은 보합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보다도 더 꺾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죠. 그래서 관련해서 그래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품목의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와 반도체만 플러스 수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적인 성장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 5G, 수소차, 전기차 결국은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하는 업체만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고 다른 업체들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중간재 교역으로 마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최근은 이제 이런 중간재 교역 역할도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출도 과거처럼 이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수출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할 수 없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현재 수출 비중이 14%에 불과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도 많이 늘려나가면서 수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기사 내용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수출의 양적인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에 성공하는 업체 그리고 신산업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수출 업체가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각 수출주들의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9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 없는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공모가 밴드를 좀 낮추면서 스스로 몸값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투자자가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수익률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모텍이 이제 11월 25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공모가 6,000원에서 어제 종가 18,750원, 공모가 대비 수익률 212%에 달하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 22일 상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 55%에 이르고 그 외에 이제 노터스라든지 코리아 에셋 증권과 같은 종목군들도 각각 35%, 32%대의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폭이 높았던 센트럴모텍과 티움바이오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대하고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서 일정 부품을 이제 독점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차량 경량화 부분에서 또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외적으로 그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차체를 좀 가볍게 만들게 되면 배기가스가 좀 적게 나오고 똑같은 이제 기름을 넣어도 좀 더 오래 많이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가 내년에도 차량 부품주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센트럴모텍이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가 범위가 낮게 책정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공모가 희망 범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상단인 6,000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6,000원 같은 경우에도 PER 기준으로는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업체의 평균 PER이 12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공모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매력들이 센트럴모텍으로의 수급 유입을 불렀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3배 정도 급등했으니까 PER 20배, 저평가 매력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 치료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면에서는 인정받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5일에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공모가에 비해서 55% 넘는 급등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랠리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섹터에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새내기주들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SK 바이오팜이 내년에 상장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FDA 승인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 초에 또 이제 상장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 시장 관심을 계속해서 촉발시키는 부분이고 그 전에 공모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공모주들은 확실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인 성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상장이 예정된 공모주 중에서 업황 분위기가 좋거나 시장 경쟁률이 높은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5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줄면서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분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해외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의 새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국내 증권사의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추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한 436억 정도의 수수료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3억 정도, 3년 새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치는 그 3분기까지의 수치예요. 그래서 4분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년 빠르게 그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위증권사의
달의 그 해외 수수료 수익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수수료 부분에서 약 300억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들이 좀 보이고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수수료 부분에서는 이제 다소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해외 주식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해외 주식 매수의 80%가량은 미국 주식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죠. 양호한 경제지표, 실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미국 주식이 워낙에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투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직구 쪽을 겨냥한 각종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수수료 인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미래에셋대우가 그 업계 최초로 외화 예탁금에 대해서 연 0.1에서 0.3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제 투자 대안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이제 구미를 당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추가적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와 별개로 매매할 때마다 그 최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없앴다라는 거죠. 물론 해외 주식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지면 나중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 선점하는 증권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해외 주식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좀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